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전문 채널 머니케어 뉴스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과 함께 하시면 큰 도움 된다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장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장세 중에 오늘 같은 시장 움직임이 가장 바람직한 날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한쪽에 확 쏠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게 우리나라가 과거에 장이 좋은 날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직전 한 3, 4개월 정도는 이런 현상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사실은 쏠림이 상당히 많이 크게 나타나서 시장이 조금 뭐라 그러나 수급적으로 꼬였다고 하나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를 좀 맞춰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지금이 와서 또 사람들께서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께서 조금 다른 거, 또 저평가되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모습들은 결국은 시장은 수익률을 따라가는 것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아니면 레버리지 펀드 이런 쪽에 반도체 수요가 조금 수급이 덜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나 또 현물을 또 매수하는 포지션들을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쪽에서 매수를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시장에 조금씩 변화가 오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기관이 전혀 매수의 형태를 갖다가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휴가 시즌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들어와서 또 패시브 펀드 수급량은 분명히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시장은 상황이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오늘은 좀 체크할 종목들은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지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라는 부분들에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싸요. 거의 주가가 거의 70% 이상 하락한 종목들, 이런 것들인데요. 자,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거래할까에 대해서 한 번 정도씩 체크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하이프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SK바이오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SK바이오팜이 또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을 때 엄청 관심을 많이 받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면 틀림없습니다. 실적이요? 실적은 전체적으로 나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더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주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직전 4개월, 5개월 정도 되나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오 관련된 전체적인 섹터가 대부분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 바이오가 별로 인기가 없다 보니까 동종목은 또 코스닥 종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열심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본연의 가치하고는 많이 차이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시황이 양호해지는 것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시점이 좀 정해져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최근에 보면 금리 인상, 그래서 금리 인상하고 바이오 제약학의 실적이 사실 실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D에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 때문이라도 아마도 영향을 받는 것이면 틀림없을 거예요. 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바닥권에 들어서면 이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더 내려갈 데가 어딨어. 사실 52조 최저가 이쪽까지 들어오게 되면 한 번 정도는 분명히 기본적인 리바운딩은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공략을 할 때 이렇게 저평가되어져 있는 우량 실적주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정고점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접근하면서 플레이해 나가는 것이 1차 상승이 나타날 때 하는 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 전체적인 내용들은 양호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적은 잘 나온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OPM이 3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깨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최근에 보면 어쨌든 바이오시밀러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특허가 만기가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약이 한 번에 매출이 빠지거나 이런 정도는 별로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예.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아, 이 종목도 언젠가 한 번 정도는 시장에서 꼭 바라봐 줄 때가 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보통 찬바람이 불 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거래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는데 언제쯤 하고 싶으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미국에서 이런 구간이 있을 거예요. 중간 선거 구간이 있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연준은 절대 금리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런 것들이죠. 올해 어쨌든 금리 인상을 좀 할 거다라고는 그런 그죠? 전망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하는 게 적당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아니면 12월이죠. 그 다음에 보통 10월, 11월, 그죠? 9월, 10월, 11월 가는 그 사이에서는 웬만해서는 그런 정책적 결단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주 지표가 나빠지지 않으면. 그런 그 사이가 찬바람이 불 때이기도 하고, 올해 연간 1년 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관심을 못 받았던 섹터들은 한 번 정도씩은 적어도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관점이라도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알테오전을 거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테오전이 어느 정도 반응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상승이 들어올 때 그런 타임들이 보통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전 관리 잘 하면서 벤치마크 삼아서 이런 종목들도 같이 모니터링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지금 뭐 제가 주로 또 관심 있는 ST팜이라든지 온코닉 테라피틱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또 반등이 올 거예요. 그럼 또 그런 것들도 포트에 넣어서 또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또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보면 주가가 가장 많이 하락한 그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쪽 섹터고 특히 이 종목은 아주 눈에 띄게 하락을 했다는 점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이나 가이던스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시장 상황이 뭐 이런 걸로 움직이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숫자. 근데 물론 뭐 4분기 좀 이때는 보통 판관비나 이런 것들이 좀 보통 나가거든요. 이건 전형적인 뭐 과거부터 나타나던 4분기 실적이 좀 빠지는 건데 이거는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의외로 보면 지금은 분위기 따라서 움직이는 성향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들이죠. 내년도 같은 경우 상당히 숫자가 좋게 보이죠. 자, 그리고 올해보다 점점 높아지는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높아지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장표면 말이에요. 지금 주가가 저 정도 위치에 있으면 사실 좀 그렇다. 그래서 저는 좀 최근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최근에 시장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글쎄요, 글쎄요,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걸 안 보고 투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들이죠. 물론 시장에서 대장주 이쪽에 투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쪽으로 쏠려나가는 건 분명히 많은데 누가 보더라도 말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보면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가격이 대부분 15만 원에서 12만 원에서 형성돼서 거래했던 거 우리 이 종목 상당히 많이 거래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상황이.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땐 거의 다 왔어요. 자, 이제 52주 최저가까지 왔고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요 구간 안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 1번적으로 1번 정도는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여기 구간에 오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께서 뭐 하겠어요? 이제는 아유 지겨워 죽겠네. 뭐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이 언제냐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아닐 겁니다. 분명한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있어요. 8월 15일 이후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공략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지금 이야기에 당장 뭐 난 당장 공략하고 싶은 종목을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종목들은 이미 최근에 많이 이야기 드렸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한 번씩 하시면서 바라보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1도 관심이 없을 거야. 야, 한 달 후에 얘기를 왜 지금 하고 앉아 있어? 이런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얘기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LG CNS입니다. 최근에 LG전자 관련된 부분 한번 상당히 급등한 적이 있어요. 그때 무식하게 올랐죠. 그때는 우리 LG CNS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LG전자조차도 사실 그렇게 상승하는 건 좀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LG전자 쪽에서 상당히 좋게 움직여야 되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잘못한 것도 없지만 항상 보면 어떻습니까? 업종에서 조금
그 주식 거래하는 편에서 보면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만 움직여주는 아주 기현상을 보이는 이상한 좀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LG전자는 쌀 때만 거래해라 이런 내용들도 많이 이야기하죠.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LG CNS도 그럼 싼 구간에 왔냐? 싼 구간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나 동사가 기본적으로 LG 그룹 관련된 부분에서 그죠?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매출을 깔고 가는 것들이고 동사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건 글로벌로 진출을 해서 그런 것들에는 글로벌적인 매출을 갖다 발생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도 더 앞으로 미래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좀 성장해 가면서 같이 가야 되고 로봇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LG전자 같은 경우도 LG그룹이겠죠. 로봇이나 또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된 데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중에 모든 IT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LG CNS가 빠질 수가 없는 것이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거고 그러면 언제 모멘텀이 들어오고 어떤 이슈에서 움직일지 그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삼성전자 돌고 현대차 돌고 뭐 이렇게 두루두루 이제 돌다 보면 또 LG 관련된 것도 빠뜨릴 수 없는 거. 우리나라 사실은 10대 기업들 돌아가는 테마는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들은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나중 구간에 공략을 해둬야 되는 거래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클라우드 성장 가속 이 부분이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알파벳 실적 발표 내에서 나온 거 뭐냐면 클라우드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LG CNS가 앞으로 성장을 하는 포인트는 바로 일단은 AI 클라우드 서비스다. 그 다음에 신규 모빌티 피지컬 인프라 관련된 부분도 진행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컬 AI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시스템적인 요소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아세요. 인지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진행되는 내용들 보면 이 숫자가 상당히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또뭐 앞에서 뭐 매출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여러분들 이제 보실 때가 좀 되지 않았나라 생각이 들어요. 앞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부분들은 실적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주가가 움직였어요. 예, 그거는 우리가 무시하고 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본연의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한 1분기 때보다 한 글쎄요 한 3배? 2배? 이 정도 더 실적이 더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그쪽 분야, 즉 AI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성장 뭐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2분기, 3분기 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소소하다가 4분기 때 팍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매출이 보통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진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언제쯤 거래하면 좋겠어요. 최근에 어쨌든 1, 2분기 때는 1분기 빼고요. 2분기 때는 이슈로 올랐다고 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한 반사작용이겠죠. 너무 높이 올랐으니까 차익물 나오는 구간이고 매크로도 별로 좋지 않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연말로 가면서부터 여러분들 다시 AI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을 받을까요? 로봇에 관련된 부분 또 관심을 받을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형성이 될 것임을 틀림없어요. 이건 전통적으로 그런 반복적인 어떤 시즈널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기본적으로 동사의 실적도 4분기 타겟팅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시점은 지금 3분기 중에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종목임을 틀림없고요. 아무리 LG 계열사 관련된 부분이다 하더라도 실적은 실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 차트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 정말 우리가 포인트 잡기가 어려워.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실제로는 이 구간에 그래서 보유한 사람들이 가장 많다.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뭐 좀 그래요. 여기 주식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땐 분명해요. 그러니까 저기서 매수를 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관심 가질 분들은 아니고 실제로 과거에도 이쪽 부분에는요 매수를 하신 분들이 없어요. 아니 저 주가를 간 적이 없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이 여기는 지지선이에요. 이 구간에서 과거에는 이 박스 안에서 계속 거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도 거래할 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5만 원대 갔을 때 거래해서 6만 6천 원 뭐 이 정도 구간이면 우리가 수익을 좀 추구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지난번에 우리가 거래했던 그런 기억도 있잖아요. 그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6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리를 좀 잡고 가는 거다. 당장 움직일 것 아니요. 지금 매크로도 좀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지켜봅시다, 여러분.
동종목은 글쎄요,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로봇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움직이는 거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도 돼요. 오늘 조금 오른다고 이건 매크로가 돼서 방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버려 두고 좀 더 수렴을 해야 되는 게 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한 글쎄요, 1주나 적어도 2, 3주 이 사이에서 수렴이 되는 구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20일 이평 이렇게 드디어 내려왔거든요. 여기 이제 수렴이 되면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 아래쪽 있잖아요. 220일 라인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한 자리가 어디냐면 저는 6만원 여기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6만원 정도 자리에서 공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방 관리 조금 해주면 다시 모멘텀이 들어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여기 요 구간이에요. 여기 이제 요 구간에 빈 구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요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85,000원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사이에서 보고 올해는 거래를 해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우리가 생각할 때 해봐야 돼요. 야, 여러분 생각해 6만원에서 85,000원도 엄청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 올라갔던 이 부분들이 좀 이상한 것도 그래서 이걸 이렇게 거래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뭐 했었다? 미쳐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이야기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보이는 차트는요, 스페이스X의 상장 이후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스페이스X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보통 상장을 하고 IPO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보통 매물이 출회가 됩니다. 자, 이런 구간들이 형성이 되는데 보통 이런 기간이 길게는 3달, 짧게는 2달 이 정도 구간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부터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봉이 들어오면서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테마가 다 식었으니까 상당히 어떻게 주가가 크게 하락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긴 150불이었어요. 그 상장 당시에. 근데 지금 100불 아닙니까? 거의 100불로 봐야 돼요. 그러면 거의 뭐 주가로 따지면 어마무시하게 하락을 했죠. 그러면 우리나라 종목들도 너무 당연히 같이 영향을 받을 것이면 틀림없어요. 우리나라는 더 빠졌겠죠. 왜요? 매크로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 자, 그런데 저는 80불 달러 선은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체크업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보면 그렇게 많이 하락할 내용은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 어쨌든 단기적으로 차익물 나온 것들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런 덕분에 어떻게 보면 미래에셋 증권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뭐 방법이 있겠어요? 스페이스 지분이 있으니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정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걸 갖다 어딘가는 그죠? 스페이스X 지분 보유한 걸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바보가 이제 지금 저주가에서 글쎄요, 바보처럼 정리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오늘 또 올라오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시점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 그렇게 하면 사실은 뭐 인텔리안 테크도 있고 HVM도 있고 스피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인텔리안 테크하고 HVM을 이야기 드릴 건데 왜냐하면 두 기업이 대부분 실적 자체는 좋거든요. 우리가 스페이스X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스페이스X를 벤치마크 삼아서 거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여기가 전방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은 후방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연관해서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인텔리안 테크는 실적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수주 받은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데이터상으로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전망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죠? 위성 안테나 부분도 계속 성장을 하죠. 선박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까? 그럼 선박이 다 들어가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 그 다 리스 판매를 진행을 하겠죠? 뭐 이런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지상 게이트웨이 이쪽 관련된 부분도 계속해서 성장. 아니, 우주항공은 성장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거죠. 성장에 관심을 받다가 뭐 어떤 부분에 크게 조정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장주는 이런 형식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텔리안 테크는 뭐 하이테크 기업은 아니에요. 전방 기업은 아니지만 거기에 관련된 같이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연동돼서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02표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동사 같은 경우는 4분기 때 가면서 좋아요 라고 해서 이때도 한번 이야기 드렸었고, 그런데 우리는 이때 거래를 HVM으로 거래를 많이 했었고, 왜? 그것이 탄력성이 훨씬 더 좋았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텔리안 테크는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어딜까? 이 부분이 전 제 퀘스천 마크만 달아놓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내년도까지도 이어지는 내용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이 대체적으로 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절 갖다 어떻게 돼요? 예, 대부분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에서 2026년 오는데 거의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100% 이상이잖아요. 근데 내년도 같은 경우도 그만큼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들은 낮은 구간에서 공략을 해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우주항공 분야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어째요? 새롭게 인프라가 깔려가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거에 보면 뭐 KMW 막 우리가 이제 3G 그죠? L4, LTE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진행할 때는 KMW 같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좀 우주항공통신 관련된 부분에서 인텔리안 테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몰캡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여기가 원점이에요. 얼마로 보이십니까? 예, 49,000원입니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어떤 완충작용이 있겠죠, 요 구간에서. 그래서 요 구간이 좀 진행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8월 15일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쯤이면 상당히 우리가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니터링을 하다가 바로 잡아 당겨야 돼요. 왜? 빈 공간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생각이 여긴 안 가요. 원래 실적 자체보다 이 동종목 같은 경우는 타겟가 이 위쪽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뭐 2027년도까지 본다 그러면 저 윗단까지 볼 수 있는 내용 분명히 있으나,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대략 보면 10만 원에서 11만 원 보고 가셔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6만 원대에서 그죠? 10만 원, 11만 원이도 이건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업사이드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중간에 있는 구간은 수급이 없어. 그냥 바로 이슈로 쳤기 때문에 위에 쌓여 있는 여기 있는 분들은 1년 이상 기다리면 올라오면 당연히 본전 의식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안쪽에서 플레이 하는 게 좋죠. 보수적으로 보면 10만 원이죠. 6에서 10 가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이제는 눈높이를 좀 바꿔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언제쯤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3년 전쯤이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3년 전으로 다시 회귀한 느낌이 저는 최근에 들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물론 제가 방송할 때부터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서 그전에도 이런 과정은 주기적으로 반복이 됐어요. 어쨌든 여러분, 스페이스X가 자리 잡으면 동종목도 뭐한다? 움직인다. 그 기간은 한 달 안쪽에 남아있다. 그때 우리 좀 공략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VM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보는 관점은 똑같을 겁니다. 여기 요 자리예요. 사실은 여기 3만원, 제가 과거 여러분 처음에 이 종목 거래할 때 3만원, 3만 5천원에 거래해서 수익 내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또 글쎄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만 또 기억나시는 분이 여기서 막 이렇게 수익 냈던 거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마지막에 여기 하고 있잖아요. 이거 빠져나온 게 어마어마시하게 대단한 겁니다. 이 종목을 갖다 우리가 안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도 여러분들 박수 쳐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 종목은 그냥 이 구간에서 걸려서 이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마이너스 60이에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급 상황은 체크해 봐야 돼. 그래서 여기 아랫단이에요, 여기. 이제 보는 눈높이는 낮추는 거야. 이 아래쪽에서 플레이 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구간이면 안정적이겠어? 그래. 여기서 뭐 4만 1,000원에서 저 221만 가도 괜찮아. 6만 원만 가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6만 원과 7만 원 정도 사이만 보고 우리가 준비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관심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들 이야기 드렸는데 당장 움직일 종목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스킵하다 보면 저도 깜빡하고요. 나중에 놓쳐버려요. 그러면 또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못하고 있잖아요. 올해 저희가 이제 거래 못한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GS 리테일이죠. 해마다 한 번씩 거래를 했는데 올해는 제가 장이 워낙 안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때 되니까 또 올라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끝까지 방송 보시는 분들은 GS 리테일을 해마다 그죠? 여름 되기 전에 사야 되는 건 분명히 또 맞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연간 시즌적으로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들 그래서 그 구간에서 하면 웬만해서는 우리가 손실 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도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조금 길게 이야기 드렸는데 저도 일부러 말을 빨리 하지 않고 천천히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 충분히 우리가 대부분 또 종목들을 잘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가급적이면 현금을 많이 준비하시는 쪽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현금 30%안 되시는 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케어만이었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날게요.